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8월 말입니다. 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갈 바이러스란 생각을 했지만 한 번씩 덜컹덜컹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곤 하네요. 네, 오늘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여파 중에 하나, 짤막한 소설 한 편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라르 드 네르발이라는 19세기 중반에 활동했던 프랑스의 작가의 작품 실비 골랐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책 실비 오렐리아 두 편이 실려 있는데요. 오렐리아는 중편 분량입니다. 실비도 조금 긴 단편입니다. 제라르드 네르발의 대표작으로 손꼽힙니다. 1997년에 간행된 책인데 올해 5월에 새롭게 출간이 됐습니다. 몬지 스펙트럼에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입니다. 실비 오렐리아. 이 중에서 실비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라르드 네르발은 1808년 파리에서 태어나서 1855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이 오렐리아라는 작품의 첫 페이지를 딱 펼치면은 이런 문장이 눈을 번쩍 뜨이게 합니다. 꿈은 제2의 삶이다. 나는 우리를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갈라놓는 저 상하의 혹은 뿔의 문들을 설레임 없이는 통과할 수 없다. 네, 꿈은 제2의 삶이다 라고 생각했던 대단히 몽환적인 작가로 손꼽힙니다. 뒤에서 보겠습니다마는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축소판이 바로 이 네르발의 실비라고 하네요. 실제로 프루스트도 이런저런 글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는 물론이고요. 네르발의 실비를 높이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버전인 이 아르테라는 출판사에서 간행이 됐고요. 최근에는 지식을 만드는 지식에서도 출판된 이준섭 선생의 번역 불의 딸들에도 이 실비가 실려 있는데 이 실비의 이 책의 그 띠지를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움베르토 에코라는 이탈리아의 작가이자 철학자, 미학자 아시죠? 움베르토 에코가 나는 이 실비라는 작품을 20살에 읽었고 아직도 계속 읽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움베르토 에코가 읽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 움베르토 에코를 사로잡은 게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장미의 이름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실비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극찬을 받은 천재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네르발은 1827년에 파우스트를 번역해서 괴테로부터 극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괴테가 살아생전에 번역을 한 것이죠. 파우스트의 프랑스어 번역을 보고서 파우스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괴테가 말했답니다. 그리고 동방에 관한 관심이 아주 많았고요. 실비, 오렐리아, 불의 딸들. 실비, 오렐리아, 불의 딸들은 번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시편은 몽상시란 제목으로 여러 사람들이 번역한 게 남아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시인이자 작가 제라르드 네르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프루스트가 프랑스 문학의 걸작이라고 격찬한 작품 실비. 잠깐 볼까요? 이 프루스트는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 12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프랑스 문학의 걸작품들 중 하나인 제라르드 네르발의 실비는 마들렌 과자의 맛 및 개똥 집바귀의 지저김 같은 유행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기억의 저 이 동굴로 우리를 끌어가는 그런 매력이
있다는 소리로 들리죠. 이 마들렌 과자를 아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게 프루스트의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발로아 지방의 옛 노래를 부르는 아드리엔느라는 여성, 그리고 시골 소녀의 소박함을 간직한 실비, 또 실비는 이 아테네의 아름다움까지도 갖추고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추억을 통해 이상화된 여인상인 오렐리를 사랑한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화자가 시골 소녀, 어릴 때부터 짝꿍처럼 친하게 지냈던 실비라는 소녀와, 그리고 어느 날 이 발로아 지방 시골에 갔다가 축제 현장에서 옛 노래를 부르는 아드리엔느라는 여성을 만나는데, 그 여성과의 사랑, 그리고 이 여배우죠, 이 오렐리라는 여배우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서술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사랑 얘기입니다.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도 사랑 이야기라는 건 많은 얘기를 했었죠. 이 질베르트와 게르망트 공작 부인과 그리고 알베르틴의 사랑에 대한 마르셀의 사랑 이야기로 얘기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실비를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 또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축소판이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긴 그렇습니다. 대단히 뭐랄까요, 밀도가 높은 사랑의 소설입니다. 실비는 젊은 날의 쓸쓸하고 아련한 사랑 이야기를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문체로 그려낸 정말 사랑 소설의 고전처럼 읽힙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한 권의 책을 읽다 보면 여러 사상가나 작가들이나 예술가들 만나게 된다고. 이 실비를 읽다가 우리가 만나는 사상가 또는 작가가 누구냐면 바로 장자크 루소입니다. 이 소설의 배경의 한 장소가 되는 곳에서 샬이라는 곳인데 어떤 오래된 성이 있었고요. 이 성 근처에서 장자크 루소가 식물 채집을 하면서 보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장자크 루소의 사랑 소설의 고전 신 엘로이즈라는 작품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신 엘로이즈를 읽는 인물들에게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는 또 신 엘로이즈라는 장자크 루소의 작품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서간체, 편지로 이루어진 프랑스 사랑 문학의 고전 중의 고전이 바로 장자크 루소의 신 엘로이즈인데, 이 엘로이즈의 얘기를 이 실비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문학 작품을 읽을 때마다 경험하는 놀라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실비의 몇 문장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이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에서 프루스트의 사랑의 정의가 있었고요. 또 그만큼이나 많은 예술가들, 음악가들, 시인들, 소설가들의 사랑의 정의가 있죠. 또 철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의 사랑의 정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사랑의 정의도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네르발의 정의는 어떨지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야망은 우리 시대의 것이 아니었고 직위와 명예를 얻기 위한 당시의 탐욕스런 쟁탈전은 우리를 가능한 활동 영역들로부터 멀어지게 하였다. 우리에게 남은 피난처는 시인들의 저 상아탑뿐이었으니 우리는 군중들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마냥 더 높이 올라갔다. 우리의 스승들이 우리를 인도해간 그 높은 곳에서 우리는 마침내 고독의 순수한 공기를 호흡했고 전설의 황금잔으로 망각을 마셨으며 시와 사랑에 취했다. 사랑, 막연한 형상들, 장밋빛과 푸른빛의 음영들, 형이상학적인 환영들, 가까이서 보면 현실의 여인은 우리의 순진함을 배반하곤 하였다. 그녀는 여왕이나 여신으로 나타나야 하며 결코 가까이 다가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네, 프랑스 혁명 이후 19세기 초중반이잖아요. 나폴레옹이 황제로 등극하고요. 그리고 또 쫓겨나고 왕정 복귀와 이 공화정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출세지상주의자들이 이 프랑스 전역, 특히 파리를 횡행하고 다닐 때입니다.
그럴 때 그런 그 군중들로부터 벗어나서 저 높은 곳으로 오르고자 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스승들이 우리를 인도해 간 그 높은 곳에서 우리는 마침내 고독의 순수한 공기를 호흡했고 전설의 황금잔으로 망각을 마셨으며 시와 사랑에 취했다고 합니다. 보들레르를 떠올리게 한 문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답하려고 하는데 현실에서 벗어나서 다른 세상을 꿈꾸는 그런 시인들을 떠올리게도 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낭만적인 사랑의 꿈이죠. 사랑이 무엇인지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네르발은 화자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볼까요? 오렐리 아드리엔느 실비, 세 여성이라고 그랬죠. 오렐리는 배우입니다. 맨 첫 문장이 이 배우를 만나러 극장으로 간 데서 시작됩니다. 첫 문장이 나는 어느 극장에서 나오는 길이었다. 그리고 호련, 낯익은 모습이 환영처럼 나타나 텅 빈 공간을 비추고 단 한 번의 숨결, 단 한마디 말로 나를 에워싸고 있던 허상들의 생기를 불어넣을 때만이 예외였다. 이 허상, 환상, 환영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 사랑의 이 환상적인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극장과 배우에 대한 사랑 문제는 프루스트도 그랬고요. 또 괴테의 이 교양 소설들의 핵심 중에 하나인 그 비렐름 마이스트 수업 시대를 봐도 이 극장의 여배우를 몰래 사랑한 얘기가 나오죠. 성장하는 과정에는 늘 이런 극장과 영화와 연극을 보면서 배우를 사랑하면서 이 아득한 환상 같은 사랑이 시작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결처럼 되살아난 이 추억으로 인해 내게는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극장의 여인에 대해 품었던 저 막연하고 희망 없는 사랑, 이게 오렐리입니다. 매일 저녁 연극이 시작되는 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나를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던 사랑의 근원은 아드리엔느의 추억에 창백한 달빛을 받아 피어난 밤의 꽃, 어렴풋이 안개 서린 푸른 풀밭 위로 미끄러져 가던 장밋빛과 금빛의 환영에 있었던 것이다. 오렐리가 아드리엔느에 대한 추억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이건 역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실비에게로 이어집니다. 여러 해 전에 잊어버렸던 모습이 이상하리만치 뚜렷이 떠올라왔다. 마치 박물관에서 감상되는 대가들의 오래된 크로키들이 다른 곳에서 찬란한 원화로 다시 발견되듯이 세월에 희미하게 지워졌던 연필화가 선명한 그림으로 되살아나는 것이었다. 프루스트 문장을 훨씬 더 시적으로 짤막하게 쓴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와닿죠. 네. 프랑스어를 할 줄 알면은 원문을 읽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히 시적인 문장입니다. 네. 오렐리, 아드리엔느, 실비, 이 세 여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세 여성은 각각이 내 분신이기도 하고 내 사랑에 대한 뭐랄까요? 하나의 소망 또는 원망, 욕망이 투영된 대상이기도 하겠죠. 또 당연하게 미적 대상이기도 할 테고요.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어디 있을까? 질문 속에 대답이 이미 있죠. 사랑은 어디에도 없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마르게 갈구할 수밖에 없는 것. 이런 게 아닌가. 글쎄요. 네르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에게서는 아무런 감정도 엿보이지 않았다. 이 문장은 오렐리에게 이제 자신의 사랑 얘기를 털어놓는 부분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오렐리를 아드리엔느를 보았던 바로 그곳으로 오래된 성 근처로 데리고 가려고 하죠. 그러자 오렐리 배우는 아무런 감정도 엿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고 어둠 속에서 흘긋 보았던 그 후로 내내 꿈꾸었고 그녀에게 와서야 실현된 사랑의 근원을 고백했다.
그녀는 내 얘기를 진지하게 듣고 나서 말했다. 당신은 날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내가 여배우는 수녀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해주기를 기대하시지만 실은 극적인 것을 찾고 계실 뿐이지요. 그렇지만 그 결말은 당신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가세요. 이제는 당신을 믿지 않아요. 이 아드리엔느가 수녀가 됐거든요. 그래서 수녀를 그리워하죠. 이 수녀에 대한 환상을 오렐리에게서 찾고 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렐리는 그 사실을 직관적으로 또는 직감적으로 알아챘던 것 같죠. 네. 그러자 정신이 번쩍 든 화자, 내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 말은 청천벽력이었다. 내가 그토록 오래전부터 품어왔던 그 이상한 열정들, 그 꿈들, 그 눈물들, 그 절망들과 그 다정함들, 그것이 사랑이 아니었단 말인가. 하지만 그렇다면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토록 오래전부터 품어왔던 그 이상한 열정들, 그 꿈들, 그 눈물들, 그 절망들과 그 다감함들, 그것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무엇이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사랑은 어디 있단 말인가? 표현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왔었죠. 그럼에도 정의되지 않는 또는 못하는 게 사랑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네르발에게 사랑은 환영이자 헛것이자 꿈 같은 것이었던 모양입니다. 이 사진은 이 소설의 일부 배경이 되는 샬리의 옛 수도원의 모습입니다. 18세기 말쯤에 폐쇄된 수도원이라고 하네요. 이 오래된 수도원이 배경이 됩니다. 이 제라르드 네르발이라는 작가를 통해서 사랑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빛나는 문체, 이 문장에 한번 푹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읽을 수 있는 소설도 물론 좋지만 우리의 저 감정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그 흐름들을 이런 문장을 통해서 읽어내는 것도 대단히 흥미진진합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놀라울 때가 많죠. 네르발의 문장이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달달했습니까? 괜찮나요? 네. 오늘은 제라르드 네르발의 단편소설 실비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